그래서 다시 주주를 한번 보시면 주주의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아니 신용불량자도 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상담이 되게 많았던 게 아이가 한 3개월 후에 태어날 것 같다. 그때 법인 설립을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기다릴 수 있으면 아이 태어나고 나서 주민등록 번호 생기면 그때 하셔라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최근에 투잡, 엔잡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클래스 101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투잡이나 엔잡은 꼭 법인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병원 원장님들 따로 사업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 하시면서 관련 제품들 제조해서 유통하시거나 한의원 원장님들이나 치과 원장님들도 사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본업 말고 따로 또 사업을 하실 때에는 꼭 법인 설립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고 그리고 법적인 이슈들 제가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엔잡은 무조건 법인으로 저는 꼭 하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첫 번째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겸업금지 의무입니다. 겸업금지 의무가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또 취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다른 회사에 취직하진 않겠죠. 그런데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사업을 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항상 앞섭니다. 가족법인 세팅하러 오시면서 겸업금지에 걸리진 않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개인이랑 근로 계약을 할 때 겸업금지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업금지라고 해도 근로 시간 이내에는 좀 유효하고요. 근로 안 할 때는 제한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닐 때 사업하는 게 아니라면 금지로 이제 문제 삼을 수는 없고 퇴근하고 나서 투잡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좀 빡빡한데 영리활동과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될 때는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걸 합산해서 신고를 해라 아니면 신고만 잘해서 세금만 잘 내라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겸업 금지를 했건 겸직 금지를 했건 요거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심은 이제 회사와 근로자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서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요걸 좀 해결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게 경업 금지라 그래서 대표이사는 못하는 것 같은데 주주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는 못할 수 있는데 주주는 상관이 없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대표는 못하겠지만 주주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겸업금지라고 해도 주주로 참여를 하고 대표이사는 배우자나 다른 분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잡이나 엔잡을 하면 꼭 법인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생기면 개인으로 이렇게 소득이 생기면 합산을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연봉 5천입니다. 근데 사업소득에서 5천을 또 벌었어요. 그러면 1억이 됐잖아요. 세금은 어떻게 내죠? 처음 5천에 대해서는 15% 정도 적용이 됩니다. 높지 않은 세율이죠. 근데 이제 사업소득으로 순이익 5천이 생겨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봤더니 1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럼 35%가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15% 이상으로만 계속 내야 됩니다. 세금이 엄청납니다. 더 많이 벌면 어떻게 하죠? 40%, 45%까지 갑니다. 물론 좋은 상황이긴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긴 한데 그래도 많이 벌면 5대5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번 거에서 투잡, 엔잡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계속 높은 세율만 적용이 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보료 쪽을 한번 보시면 근로와 사업되면 합산해서 세금 내는 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 건보료 쪽에서 보면 사업소득 이런 소득들이 일정 기준을 초과를 하면 건보료가 추가로 납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로소득 납부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지역보험료를 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소득이 생겼습니다. 사업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초과를 하면 여기에 지역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어떻게 내죠? 건보공단에서 알아서 고지서를 날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직장가입자로 건보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추가로 납부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추가로 몇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정도 또 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겸업 노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걸 회사에 또 통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사업도 하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업소득이 크지 않았을 때는 회사에서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건보공단에서 통보가 가는 경우에 겸업금지가 있을 때 회사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동종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하시는 이유도 있고요. 법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 중에서도 이제 가족 법인으로 하셔야 되는데, 가족 법인으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쿠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업소득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으로 되면 이제 법인에 킵해 놨다가 이걸 근로소득으로 뺄 때 세금이 됩니다. 근로소득을 뺄지 안 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안 뺄 수도 있습니다. 무보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내가 연봉이 좀 높다, 원장님들 원래 소득이 또 높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에서 급여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무보수 측정을 해서 세금 아예 안 나오고 법인에 킵해놓고 법인세만 내고 배당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개인 사업은 개인 명의의 사업소득으로만 들어갑니다. 근데 가족 법인은 가족 주주 구성원들과 함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개인 사업을 하면 개인 사업에 개인 소득이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법인, 가족 법인은 어떻게 되죠? 가족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들, 부부 이렇게 되고 자녀 1, 2 이렇게 주식을 나눠 갖게 되죠. 25%씩 나눠 갖게 되면 1억을 벌었다고 하면 배당 한 2천만 원씩 하겠다, 2천만 원씩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각자의 배당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2천만 원까지는 건보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요거는 15.4%, 한 308만 원 정도 내면 좀 약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득세만 내고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법인은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개인 소득은 바로 사업소득으로 해서 세금 내고 건보료 내고 왕창 내야 되지만, 가족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에 한번 킵해놓고 배당을 할지 아니면 무보수로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이 아주 작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소득세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는 2억까지는 9%, 2억이 넘고 200억까지도 19%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법인 설립할 때 근데 주의할 게 있겠죠. 대표이사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제 겸직에 걸릴 가능성이 좀 커서 대표이사 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겸직금지에 걸리지 않는 일을 하거나 일을 따로 안 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대표가 되면 되고, 근데 주의할 게 배우자랑 같이 사업은 하셔야 되겠죠. 명의만 빌리시는 건 좀 안 되고, 그리고 단독 대표, 공동 대표, 각자 대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단독 대표는 혼자 대표라는 거고, 공동 대표는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대표를 하겠다. 그리고 각자 대표는 배우자와 함께 이것도 대표라는 건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공동 대표는 부부가 했다고 볼게요. 부부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둘 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둘 다 도장을 같이 찍어야 이제 성립이 되고, 각자 대표는 부부 중에 한 명만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됩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내가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됩니다. 공동대표일 때는 엔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되고, 각자 대표는 둘 중에 한 명만 찍으면 되겠죠. 등기할 때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어떤 게 유리할지는 또 경우에 따라 틀리고요. 보통 동업을 할 때는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공동대표를 많이 하고, 부부들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의 의사만 밝히면 된다고 해서 각자 대표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한 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까지 안 돼서 그런 경우겠죠. 부모님들 중에 혹시 퇴직하고 계시면 대표이사로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은 한데 또 같이 일은 하셔야 되겠죠. 뭐 아주 일정 부분이라도 같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좋고, 그리고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나 도장 찍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어떤 게 유리할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하고요. 대표이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주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대표이사를 하셔도 주주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주를 해놓으면 주식을 부모님한테 드리게 되면 그 주식이 다시 상속이 되거든요. 상속세가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부모님은 좀 죄송하지만 주식은 드리지 말고 급여를 드리는 걸로 세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주주를 한번 보시면, 주주의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아니 신용불량자도 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런 상담이 되게 많았던 게, 아이가 한 3개월 후에 태어날 것 같다. 그때 법인 설립을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기다릴 수 있으면 아이 태어나고 나서 주민등록 번호 생기면 그때 하셔라,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주주 처음에 참여시키는 게 참 좋습니다. 나중에 넣기가 좀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돈이 듭니다. 그래서 돈 아끼려면 처음에 설립할 때
미성년 자녀 주식 넣어주시는 게 좋고, 주주의 개념은 뭐냐면 경영에 참여는 안 하고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표이사와 주주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대표이사는 실제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주주는 돈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겸직금지에는 대표이사가 걸리지만 주주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분율도 이제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죠. 부부가 50%씩 하실지, 아니면 자녀들 넣어서 25%씩 할지, 아니면 뭐 부부들 30%씩 하고 자녀들 20%씩 할지, 아니면 거꾸로 자녀들만 50% 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각자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니까 저랑 상담하시면서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가족법인 설립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한번 보면, 대표이사 누구로 할지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겸직금지 걸리는지 한번 보고, 주주 비율은 어떻게 할지 확인하고, 정관 작성과 목적사항 정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게 생소하시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목적사항이 많으면 좋긴 한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목적사항을 일부러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설립 등기가 나오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고 통장 개설까지 할 수 있죠. 요즘 통장 개설 꽤 빡빡하게 구는데 제가 가능하면 또 소개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가족법인 그냥 설립해놓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하는 게 아주 중요해졌거든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또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꼭 하시면서 이제 운영하시면 좋고, 어떻게 이 가족법인을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꼭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법인의 핵심은 뭐죠? 핵심은 명의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산을 분산을 시킬 수가 있죠. 개인소득, 사업소득으로 다 세금 내고 건보를 내는 것 대신 법인에 한번 킵해 놓고 요걸 뺄 때 세금을 낼 수가 있다. 쿠션이 만들어진다. 법인 통장이 만들어진다. 이게 핵심이고, 투자를 여러 곳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율을 줄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세금이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세금 계산도 제가 여러 번 해드렸죠. 부동산 투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도 잘 나오고, 이 부동산 투자 금액 잘 킵해 놓고 다음 투자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한테 급여를 줄 수도 있고 배당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 선택권이 생기는 거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족 법인이라는 게 활용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아주 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잘 세팅을 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 갈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